실전 블로그 활용해보기 영어편. 최근까지 영업 조기를 했었어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제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육 관련 회사였고, 여기서 학습 프로그램을 회원가입 방식으로 판매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학원 자체 내에서 교육도 진행했던 회사예요. 네, 현재는 이제 본드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뭐 화상가입 방식이 적용되고 새로 최근에 많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된 내용을 IT 블로그 포스팅을 해봤어요. 일단 IT 블로그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한 건 아니지만 일단 해당 글 조회수가 170 정도 나왔고 하단부의 다른 연락처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글을 제가 뭐 엄청 못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평균치라고 감안했을 때 교육 블로그 주제 연결성 때문에 상위 노출되는데도 어쨌든 불리하고 이런 서로 이웃 같은 교육 관련 관심 쪽이 아니라는 부분, 내가 직접적인 관계자거나 체험자가 아니었죠. 일단 제가 육아를 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교육 관련된 종사자였을 경우에는 아니면 그 회사 자체적인 직원이었을 경우에 또 이야기가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살짝 소개하는 방식의 글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연결성, 즉 연락처로 연락이 오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미 브랜딩화 되어 있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 교육 학습 시스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 테스트를 해본다면 그 방법으로서 교육 관련 내용을 쓰는 것, 즉 육아나 교육 주제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체의 그런 포스팅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 회사 자체에도 블로그가 있어요. 지금 잘 관리는 안 되고 있지만 그 교육 회사의 블로그를 직접적으로 브랜딩화하고 운영을 하면서 지체적으로 거기에서 유입자를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로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어쨌든 블로그를 잘 운영하지 못했을 때, 제가 예전에 한 2, 3년 전이었죠. 그때는 블로그 처음 제가 들어와서 뭐 일반 하루에 300명 정도 거의 잡블로그 같은 형식이었지만 교육 블로그 주제를 좀 많이 썼었어요. 그때 제가 이 회사를 다닐 때였는데 이 회사에서 어쨌든 학원생 모집이나 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을 때 관련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실제 계약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블로그 자체가 효과가 없진 않지 않으나 브랜딩화하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해당 주제로 블로그 운영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영업인데, 이것은 이제 제가 직접 해봤어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해봤는데, 영업 쪽 일을 진짜 오랜만에, 예전에는 했었지만 하면서 많은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강점이 뭐였냐면, 어쨌든 온라인 쪽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했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봤고,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개 운영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첨부를 해봤어요. 특히 IT 블로그는 현재 이제 인플루언스 블로그로 진행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해당했던 영업 쪽이 IT 쪽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IT와 연결되는 앱, 즉 어플을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즉 해당 제휴하는 가게들과 어쨌든 이 어플을, 즉 앱을 소개하고 그 관련된 내용을 제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해봤어요. 영업을 할 때도 일단 멘트 부분에서도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기타 이제 블로그나 다른 마케팅 쪽으로 한번 연결을 시도해봤는데, 첫 번째로 제가 블로그를 시도해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글 하나를 포스팅 해봤지만 조회수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 두 번째로 관련해서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였어요. 위에 말한 게 교육 관련되는 170 정도, 그 다음에 방금 말한 이 어플 관련된 제휴 쪽은 71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블로그가 그렇다고 뭐 허접한 블로그는 아니고, 이 블로그 자체도 IT 인플 블로그로 약 일방문자 3,000명 정도는 되었었고 2,500명 정도 내외로 유지됐던 블로그고요. 이 글을 쓰는 당시에는 제가 뭐 관리를 많이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1,500에서 1,000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블로그임을 감안했을 때 밑에 보면 알겠죠? 이 정도 IT 관련된 주제는 이 정도가 나와요. 근데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블로그 자체만으로는 키워드가 세서 일단 큰 효과 못 본 부분도 또 있었어요. 아까 그 부분은 더구나 전국 단위면서 이 홍보가 연결되는 부분, 또 영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지역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온라인 마케팅 특성상, 즉 블로그 특성상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부분, 다만 영업 특성상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 카페 뭐 이런 부분들, 가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블로그 포스팅 해준다는 그런 서브 혜택과 마케팅적인 조언을
이야기에 첨부했을 때 통해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고 어떤 계약과 연결되는 효과를 갖게 된 부분은 꽤 있었어요. 영업 방식 중 한 가지는 내가 상대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준다는 방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소개를 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한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영업자가 되는 것이죠. 나만의 강점과 차별성을 갖고 있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저는 프리랜서로 마케팅 일과 병행하고 싶었지만 이야기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만에 어떻게 보면 접었어요. 근데 조건만 맞는다면 추후에 다시 이쪽으로 일해볼 생각이 있어요. 업무 특성상 오후 시간대가 가장 적합하므로 오전과 저녁에는 마케팅 일, 오후에는 프리랜서로 이 영업 일을 하는 것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물론 요즘 IT 블로그를 관리 안 했더니 방문자 수가 좀 많이 줄었고 다시 좀 관리를 할 생각이고요. 마케팅 쪽에서도 이제 게릴라 마케팅이나 유료 광고를 집행하는 페이스북 마케팅 쪽 등 여러 가지 다른 쪽을 진행을 계속 공부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조회수만 비교를 해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IT 주제 블로그의 경우에는 해당 관련된 글을 써야 돼요. 그래야 노출될 가능성이,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키워드하고 블로그 지수와 맞아 떨어졌을 때 이렇게 약 조회수가 7,000 정도 이상의 조회수, 다른 것도 있는데 10,000 조회수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겠고, 반면에는 그거와 맞지 않는, 즉 해당 지수에 맞지 않는 IT 주제일지라도 않는 글을 썼을 때는 터무니없는 조회수가 나올 수 있고, 전혀 다른 주제를 썼을 때는 거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